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55위까지 다 올랐습니다. 윈도 드레싱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건설 워크아웃이 확정됐지만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완화된 걸로 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총 5위에서 7위 경쟁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부각되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유동성이 유입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에 좀 빠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를 좀 빨리 내릴 것 같다. 이런 기대치가 계속해서 이제 작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뭐 주요 연은, 지역 연은의 어떤 고용 데이터들이 약화되고 있다. 뭐 필라델피아 연은의 어떤 고용 지표, 공장 관련된 어떤 고용 수치가 낮아져서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분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뉴욕 연은의 어떤 서비스업 관련된 고용 지표도 3년 이내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있었거든요. 고용이 나빠진다라면 금리를 내리게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나 확률이 3월에는 금리 내려갈 것 같아. 라고 보는 확률이 거의 90%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금리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도 내려가게 되니까 금리 빠지고 달러 인덱스 내려가고 신흥시장에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게 있죠. 그리고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고객들 대상으로 한 이제 조사를 보면 주식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하게 높아지면 또 오히려 고점이 되는데 지금 60% 수준이라서 매수할 여력이 좀 있다. 그래서 증시가 쉽게 빠지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래일 효과 제가 계속 올려드린 거였죠. 이번 주 들어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강세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 나갔던 자금이 일부 회수가 되면서 이게 곧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이틀과 연초에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코스피는 뭐 어정쩡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새해 첫날도 증시가 올라가는 비율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좀 강세를 보이는 3일 그 통계 안에 이번 주 증시가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해 이제 뭐 1월 올라가고 뭐 마지막 이틀 동안 움직임 이렇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틀 동안 올라간 해에는 그 다음에 1월까지는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 중에서 3번이 그 다음에 1월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놓고 보면 뭐 1월 초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1월에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상 통계적으로는 좀 높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남겨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이제 긍정적인 요인인데 다만 좀 부담스러운 뉴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워크아웃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제 빚진 거 이거 가지고 이제 돈 빌려준 쪽에서 깎아주던가 아니면 나눠서 갚게 한다든가 이런 걸 협의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정부에서는 대응 방안이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왔죠. 근데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워크아웃 우리 이제 해라 준비 다 됐으니까 뭐 이런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진정이 뭐 되냐 안 되냐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렇게 돼버리면 대응책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안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에 리스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제 좀비 기업 뭐 이제 추이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데이터냐면 버는 돈보다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 버는 돈 대비 이자 부담이 커지는 기업들의 비율,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태형건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줄줄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틀어막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일부 업종에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으로 이제 번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건 이제 자동차주인데 기아차가 이제 장중에 신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 올라간 게 특징이긴 합니다만은 또 하나 제가 주목해 보는 건 현대차가 시가총액 5위가 됐거든요. 그리고 기아하고 포스코홀딩스하고도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보여드렸던 거 하이닉스하고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시가총액 2위 경쟁. 근데 하이닉스가 논리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가총액 2위로. 근데 지금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자동차주 시가총액이 지금 다음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물론 이제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뭐 반도체와 2차 전지긴 한데 자동차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 방송 일관되게 계속 보신 분들은 기관 외국인 수급 동향 제가 계속 종목 말씀드릴 때 외국인들이 세 개 업종을 계속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에 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군들이 시차를 두고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수급의 일관성을 갖는 종목군들은 결과적으로 좀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 향후에 이제 기아가 이제 포스코홀딩스까지 뒤집을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급은 이례적인 수급이 나왔어요. 오늘 금융투자가 사실은 매수하기 쉽지 않은 날인데 금융투자 매수가 좀 붙어주면서 지수 올리는 데 영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또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뭐 골고루 다 샀어요. 뭐 특정 종목에 집중했다기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뿌려서 다 사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매도 쪽은 그냥 금양, 뭐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매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어제하고 반대입니다. 어제는 뭐 ETF 쪽 말고는 거의 다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ETF가 매도가 되고 워낙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금융투자 저렇게 매수 들어오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거의 매수로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들이 그 반도체 쪽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열심히 샀었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오히려 매도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고 매수는 2차 전지 플러스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수에 좀 많이 들어가서 제약업종을 뭐 좀 매수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 이게 이제 연초에도 좀 이어지게 될지 계속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은 종목별 대응 역시 뭐 2차 전지 엇갈리게 매매하고 이제 하는데 약간 매수 쪽에 좀 반도체 계열의 종목군들이 평소보다 조금 많이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2차 전지와 제약, 기관은 오늘 약간 반도체 계열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평소하고는 대비해 볼 때 조금 특징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시작 전보다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경기 위험성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빨리 이제 유동성으로 틀어 막아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겠죠. 그러니까 저런 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이 계속 움직여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안도감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끌어가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스몰캡 종목군들,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의 어떤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그렇다고 빅테크가 계속 눌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3조 달러에서 줄타기 하고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애플 또는 그 외 종목군들이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종목 장세는 만들어지고 이런 구도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강세 위한 조건이 그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그냥 예탁금이에요. 예탁금이 들어오면 1월에 지금 연말에 올라갔던 종목군들 중에 한두 개는 정말 대단한 시세가 연출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탁금 추이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제약, 차 부품, 뭐 2차 전지 근데 이게 올라간 업종들이 여러 개라서 뭐 이제 뭐 이중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더 많았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업종별 특징은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는 뭐냐면 코스닥이 10% 이상 올라갔던 다음에는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 원리가 왜 그러냐면 코스닥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또 약간 테마성 이슈로 접근하는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세게 들어가면 그게 종목들이 조금 너무 오버슈팅이 돼서 다음에는 그냥 매도로 수급이 바뀌고 흔히 얘기하는 주포가 빠져나가면서 시가총액이 높아진 종목들이 거꾸러지니까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경향이 없잖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예탁금이 뒷받침되면 이런 통계가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만약 예탁금이 안 들어온다면 좀 안 좋은 통계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반드시 빠진다 올라간다 보다 오히려 올라갔던 비율이 조금 더 이제 높은데 코스피는 뭐 외국인들에 의해서 달려 있으니까 이제 코스닥만 놓고 보면 예탁금 추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예탁금이 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질 예탁금까지 감안해서 봐도 실질 예탁금은 개인들이 매도를 해도 예탁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향후에 빠져나갈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용 그러니까 미수를 쳤다든가 증권사에 돈 빌려서 쓴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탁금에서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보는 게 이제 실질 예탁금인데 실질 예탁금도 좀 늘어나긴 했는데 원래 이제 월말 월초 이럴 때는 뭐 만기된 채권이 들어온다든가 하여튼 등등의 이유로 예탁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연초에 만약에 이게 줄지 않고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제가 1차 기준으로 보는 게 55조인데 지금 55조 원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늘어나 버리면 1월에 대형 업종 한두 개 정도는 돈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탁금 추이를 주의 깊게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정규 시장 기준으로는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근데 연휴 기간에도 계속 방송은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그러니까 해외 증시 마감 방송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특집 방송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 이제 트레이더들의 수다, 다음에 이제 또 통계 특집, 2024년 증시 전망 특집 등등, 다음에 제가 이제 방송 재밌게 했던 거 방송 특집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월 초에 또 PPL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정상적으로 연휴 기간에도 방송은 진행되니까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